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교육부의 2025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기본 계획입니다. 이게 한국 성인 문해력 현황과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중요한 정책 보고서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이 문해력이라는 게 단순히 글 읽고 쓰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쵸? 디지털 사회 적응 능력이나 기본적인 삶의 질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고요. 네,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제는 의미가 많이 확장됐죠.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까 여전히 약 146만 명이나 되는 성인분들이 일상적인 읽기, 쓰기, 세마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해요. 네, 생각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이제 농산어촌 지역은 상황이 좀 더 심각하고요. 맞아요. 지역 간 격차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주요 문제점과 또 그 해결 방안들을 크게 한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체계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같이 시작해 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짚어볼 문제는요. 기존의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나 그 내용의 한계입니다. 네, 어떤 한계들이 지적되었나요? 너무 기본적인 읽기, 쓰기에만 좀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실생활에 필요한 거, 예를 들면 디지털 기기 사용법이라든지 금융 지식 같은 이런 교육 지원은 좀 부족했다는 거죠. 아, 실용적인 교육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또 직접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같은 것도 좀 제한적이었다고 하고요. 그렇죠.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참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바로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건강이나 안전, 또 금융지식처럼 실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이런 역량을 키우는 생활문해 교육 과정을 새로 만들어서 지원한다고 해요. 오, 생활 문해 교육이요? 그게 중요한 변화겠네요. 정말 필요한 부분이죠? 네, 그리고 또 한글 햇살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런 이동형 교실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 교육도 더 늘리고요. 아, 네.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군요.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이네요.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하고 협력해서 뭐 키오스크 사용법이라든지 은행 ATM 기기 사용 같은 걸 실제 현장에서 직접 해볼 기회도 만들겠다고 합니다. 아, 그거 좋네요. 실제적인 연습 기회를 제공하는 거니까요.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디지털 문해교육 기반이 좀 약하다는 문제인데요. 네, 디지털 격차 문제가 심각하니까요. 보고서를 보면 이 학습자 수준에 딱 맞는 어떤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 과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공도 좀 제한적이었고요. 그렇죠. 뭘 어떻게 배워야 할지, 또 어디서 배워야 할지 막막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디지털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스스로 진단해보고 또 그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도 좀 미비했다고 하고요. 네, 데이터 기반의 어떤 맞춤형 지원이 어려웠다는 거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을 강화하려고 개인별 수준이나 필요에 맞춘 디지털 문해교육 과정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학습자 맞춤형 교육 과정이군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가문해교육센터가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터, 이 학습터라고 하죠. 여기를 통해서 다양한 강의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래요. 아, 온라인 접근성을 높이는 거군요. 네.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디지털 문해 능력 자가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자가 진단 시스템이요? 네. 이걸 통해서 이제 개인이 자신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안내를 받고 또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는 앞으로 더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아, 데이터에 기반해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체계적이네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영역인데요. 이건 문해교육을 좀 더 널리 확산시키고 또 관련 기관들이 서로 힘을 합치는 그런 체계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아, 협력 체계의 문제군요. 네, 뭐 예를 들면 가르치시는 분들, 교원들의 역량을 키우거나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게 좀 원활하지 않았고요. 교육이 질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문해교육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사회 전체의 공감대 형성이나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네, 사회적 인식 개선과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변화하는 교육 내용에 맞춰서 교원 연수를 강화하고 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교원의 전문성 강화는 기본이겠죠? 그리고 매년 9월을 대한민국 문해의 달로 지정해서 여러 행사,
뭐 시화전이라든지 학술대회 같은 걸 열어서 사회적인 관심을 좀 더 높이려는 노력도 계속하고요. 문해의 달 행사,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겠네요. 네, 더 나아가서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또 민간단체와 협력관계를 강화해서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인력이나 자원을 확보하는 데도 힘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려는 접근이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펴본 교육부의 2025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은요. 결국 문해교육의 범위를 이제 생활과 디지털 중심으로 넓히고 또 학습자들이 더 쉽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생활문해, 디지털 문해, 접근성 향상, 협력 강화. 이 네 가지가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계획들이 만약 계획대로 잘 실행된다면 정말 단순히 글자를 배우는 걸 넘어서요. 많은 성인 학습자분들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소외되지 않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은 정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거고요. 네,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부 주도로 세워진 종합적인 계획들이 과연 실제 교육 현장에 다양한 목소리와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고 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네, 그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계획의 실행력과 지속 가능성이 관건이겠죠. 여러분은 이 계획들이 가져올 변화, 그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앞으로 이 계획들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